히렌츠입니다. 관계 속에서 타인을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나를 소홀히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조금 더 솔직해져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를 도와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정신과 의사 정우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책 정우열의 감정 수업에서 이 자연스러움을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자 매력의 필수 요소로 꼽아주셨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뭐가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자연스러운 건지, 어떻게 나다움을, 자연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일 실질적인 상황이 좀 전에 발생을 했었죠. 제 프로그램의 문제 때문에 제 얼굴이 안 나오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돼서 당황하면서 서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오류가 나면서 연습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고, 저는 그 점이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보이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가급적 멋지게, 가급적 내가 추구하는 이상대로 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면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서도 이 내 목소리 괜찮은가? 표정 관리 잘 되고 있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해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불편하다, 이런 게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또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 내용을 보면 문제가 없고 표정을 보면 밝은데 왠지 기분이 싸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 인간관계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인간관계라는 거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다.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숨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딱딱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매력적일 확률이 제일 높다, 얘기를 저는 자주 드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억누르고 부정적인 내 모습을 탄압하면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자꾸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긍정성에만 우리가 치중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책에서도 다뤄주신 부분 중에 저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긍정적이기만 한 사람이 매력이 없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소위 부정적인 감정, 소위 긍정적인 감정을 공평하게 다루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긍정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게 좋은 사람으로 여길 거다라는 편견이 있어서, 그런 거에 우리가 많이 몰입되다 보면은 부자연스럽게 긍정을 굉장히 어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측면으로 가는 것 같으면 다시 긍정으로 막 바꾸려고 하죠. 지금 너무 우울한 얘기나 좀 부정적인 얘기 한 것 같아. 자꾸 이거를 억지로 끌고 와서 조율을 하려는 애를 쓰게 됩니다. 그거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친밀감이나 호감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괴리감을 느끼죠.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느라고 다음번에는 더 완벽하게 긍정을 추구하려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절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푸념이 될 수 있잖아요. 부정성이 끝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서 밸런스 조절도 어려운 듯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런 조절을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거기에 매몰됐다가는 한도 끝도 없이 갈 것 같아. 근데 사람의 감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임에서 또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상호작용 효과가 바로 이거잖아요. 감정 해소. 그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이기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집중할 수 있었을 때 나도 해소가 일어나고, 상대방도 그런 나에게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의 또 감정에도 집중해 줄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참 아쉬운 거는 우리가 너무 서로 조심하느라고 내 에너지가 나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도 못해. 서로 이렇게 간만 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겉도는 관계로 인한 공허함이 또 우리한테 깊숙하게 경험되는 게 특히 요즘 사회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을 너무 배려하는 거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남쪽으로 치우칠수록 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없어지고 불안정함이 생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진정한 배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껍질만 배려죠. 그거는 또 역시 상대방에게 전달돼요. 진짜 공감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또 전달이 됩니다. 100% 이상적인 매끈한 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한계를 좀 인정하고 나의 감정에 집중하면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집중도 결국에는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흔히들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가지려고 하거나 이게 답이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나 연인과 가족 간에도 싸움을 피하는 문제로 인해 더 큰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싸우지 않는 커플, 혹시 더 위험하다고 보시는지요? 그 이면에는 관계에 대한 불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불안이 있냐면은 갈등이 생기거나 균열이 생기는 거는 파국으로 갈 수 있어. 완벽한 이상적인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돼.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수만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감정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억압을 합니다. 그러면은 겉에서 일어나는 대화는 완벽하죠. 갈등이 없고 사이가 좋고 이게 좋은 관계가 아닌데 우리는 잘못된 가정교육을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형제 자매가 있을 때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싸우면 안 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바람직한 관계라는 거는 본능적인 의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거거든요. 친구를 만나든 뭐 연인을 만나든 결혼을 하든 겹쳐지는 부분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은 겹쳐지다 보면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할 때 진짜 더 수용받는 경험, 나랑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는 거는 진짜 큰 수용받는 경험을 가지기 때문에 더 관계가 연결되고 깊어지는 건데 우리는 조심하느라고 그 연결을 못 경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깊은 친밀감을 못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그게 쌓이다가 진짜 내가 우려하던 그 파국이 나중에 이제 한 번에 터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갈등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갈등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사람의 감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갈등이 있냐 없냐에 집중하지 말고 어떤 감정이 나한테 있냐, 그거를 다루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에서 또 해주셨던 구절이 떠오르는데 불편한 상황을 감내하고 궁극적으로 서로 내 편이라는 신뢰를 만드는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럴 때도요. 한쪽이 회피하는 경우는 대화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회피형 배우자나 회피형 연인을 둔 사람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 남편들이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얘기 좀 해. 이런 얘기 자체가 무섭잖아요. 그 이유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싸움이 되고 싸우다 보면은 가정이 깨질까봐 피하는 걸 선택함으로써 깨지는 거는 막는 이런 흐름이 많거든요. 그 사람이 피할 때 나도 모르게 왜 도망가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따라붙게 됩니다. 피하는 사람을 못 견뎌요. 가족이고 부부고 서로 이렇게 끈끈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하고 피해 깨질 것 같아. 이런 불안이 또 생기기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파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추격형 아내, 회피형 남편이라는 굉장히 흔한 이제 부부의 유형으로 보는데 이거는 단순히 부부가 아니라 연인 관계에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나는 멀어지는 거로 인한 불안이 많은 거고 상대방은 좁혀지는 거로 인한 불안이 많은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처럼 조금 도망가는 것 같아도 기다려주고 풀리면 다가오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는 게 오히려 상대방의 불안으로 인한 회피를 줄여가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둘 다에게 있는 이면에 있는 이 감정을 소통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멀어지려고 할 때 불안해. 이런 감정 자체를 표현하는 거.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까지는 안 돼도 표현이 서로 되면서 점점 연결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대화 안 하죠. 왜 피하냐? 왜 쫓아오냐? 이런 식으로 행동을 비난하는 대화를 하니까 감정을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대화가 중요한 거 우리가 다 머리로는 알지만 안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미 내 스스로가 그런 감정을 수용하고 있지 않았을 때 많이 일어납니다. 계속 그 감정을 헤아리려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그런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감정을 더 돌아보는 방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 이번 책 굉장히 좋거든요. 인터뷰에서 못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서 추천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질문을 또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래가는 사랑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감정이 또 있다고요. 사랑의 삼각형 뭐 세 가지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지만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개념은 친밀감입니다. 왜냐하면 열정이라는 거는 요즘 말로 금사빠처럼 확 탔다가 확 식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한계가 다 있습니다. 헌신도 아까부터 말씀드린 자연스러움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친밀감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능입니다.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친밀감을 추구해? 그거는 왠지 좀 연약한 거, 독립적이지 않은 거, 의존적인 거, 약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 남성분들 전통적으로 그런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인정을 안 하고 부정을 하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누구든지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있다. 애착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만나고 얘기하고 결혼하고 사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심심해서 또는 어떤 육체적인 부분 때문에만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먼저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욕구를 표현을 못하죠. 연결되어 있고 싶고 거기서부터 안정감을 겪고 싶다 이런 욕구를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도 표현을 못해요. 그 부분 때문에 악순환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친밀한 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께서 책에도 그 이야기를 또 써주셨는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친밀감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관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나 그래서 내가 상처받거나 고통스러워지거나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미리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때문에 시작 단계인 친밀감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를 계속 가리니까 가까이를 못 가요. 깊은 관계가 진행이 안 되고 겉도는 것 같고 겉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리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점일 수 있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부터 뭐 가정 안에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학창 시절에 그럴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나도 모르게 보였다가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있는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가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었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내가 수용받는 경험을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어도 안 됐구나. 참 불쌍하다. 이런 느낌이 찾아와요. 상담이 진행됐을 때 후반에 가면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되게 이상한 거 아닌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자기를 제대로 통합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받아들일 때 찾아오는 감정이고 엄청나게 편안함을 사람한테 줘요. 그 이후에는 내가 애를 쓰고 닫아놨던 거를 점점 열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한테 집중을 하는 게 해결점이 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과거가 떠오르는데 학창 시절에 전학을 2번을 다니면서 따돌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딱 사회로 나왔을 때 이성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한참을 그걸 들여다봤던 기억이 있고요. 결론은 저는 그걸 어떻게 고쳤냐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저를 수용해 줄 수 있는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들을 통해서 극복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이 말씀을 미리 알았으면 더 빨리 극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히릿들도 말씀 들으면서 내가 유독 사람들한테 마음을 못 열고 방어적이다 한다면 저처럼 그런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말씀처럼 좀 수용을 스스로 해주시는 연습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 한번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분들, 자기만 알고 상대방의 감정을 관심 없어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봅니다. 보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통제당했을 때 경험하는 터져나올 것 같은 분노. 지금 그 사람에 대한 감정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